안녕하세요. ETF 아는 누나 배당플라입니다. 얼마 전 코스피 지수가 역대급의 낙폭을 보이며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큰 타격을 입었고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ETF를 주목해야 할까요? 여전히 시장 전체를 담을지,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안정성을 섞어가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체를 담고 있는 ETF부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ETF,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은 ETF까지 세 가지 ETF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낭플라가 분석한 오늘의 발굴 ETF,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입니다. 이 ETF를 고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이번 영상 소재로 쓰려고 2월 말에 이미 종목을 픽해놨었는데요. 영상 찍는 동안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관련 ETF들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은 원유라는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선택 이유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 어렵지만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들은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ETF 정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는 MSCI 미국 에너지 25-50이라는 지수를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25와 50은 비중을 제한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한 기업이 너무 커지지 않게 25%의 비중을 넘지 못하고요. 상위 종목들을 다 합쳐도 절반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식이죠. 구성을 보면 엑슨모빌이 약 22%, 쉐브론이 약 14%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이 기업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최근 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이슈와도 맞물려서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 생산하는 양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특히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아오면서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아왔는데요. 최근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란과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공급 이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바로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발한 이란과 미국 전쟁 이슈까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에너지 섹터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기름 생산량을 줄이거나 전쟁이나 제재 같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지수가 크게 출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 간의 갈등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기름값이 요동치게 되고 그 영향이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에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셈이죠. 이제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 6개월 동안 약 29% 정도, 1년 동안 2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로 보면 약 43%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에너지 분야가 기술주보다 더 힘있게 움직인 영향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던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시장 전체를 담은 원큐 200 액티브 ETF입니다. 이 종목 상장한 지 이제 2, 3년 차 접어들었는데요. 2023년 1월 31일에 상장되었습니다. 총 보수는 0.01% 수준으로 국내 코스피 200 계열 ETF 중에서도 매우 낮은 보수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면서도 추가 수익을 노리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입니다. 자, 액티브형 전략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수를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상황에 맞게 종목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삼성전자 비중이 약 32%, SK하이닉스가 약 19%입니다.
두 종목만 합쳐도 50%가 넘는 비중이네요. 이렇게 두 종목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유동 주식수 가중 시가총액 방식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규모가 크고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이 많을수록 지수 내 비중이 커지는 방식이죠.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점유율이 제일 높은 두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까 제가 이 ETF는 액티브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상품과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년 동안 약 182% 상승하는 동안 원큐 200 액티브 ETF는 약 185%를 기록했습니다. 초과 성과 대략 2.8% 정도를 달성한 건데요. 상장한 이후부터 쭉 계산을 해보면 지수가 197% 오를 동안 원큐 200 액티브 ETF는 210%를 넘기면서 13%가 넘는 추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복사하듯 따라가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전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 셈이죠. 다만 짧은 기간으로 보면 지수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두 번째는 시장 전체였다면 세 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른 ETF를 들고 왔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ETF인데요. 바로 라이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ETF입니다. 삼전닉스와 채권 조합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이 조합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고 사실상 코스피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채권을 함께 담았습니다. 라이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ETF는 2월 26일에 가상장했고요. 종목 코드 0162G0입니다. 상장 첫날 종가 기준 1,432억 거래량을 달성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기초지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ETF가 따르는 기초지수는 KAP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혼합 50 지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25% 담아 반도체 비중을 50%로 가져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만기가 짧은 국고채와 통한채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섞어 놓으면 금리가 변할 때 생기는 가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시장이 불안할 때 하락폭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채권이 해주는 거죠. 총 보수율 0.01%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도 부담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퇴직연금은 전체 자산의 30%를 반드시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30%를 어디에 담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ETF는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자산 한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 연금 계좌의 100%를 이 상품 하나로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이고 남은 30% 내에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성장주 비중을 높이고 싶지만 연금 계좌의 규정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D램, HBM3 그리고 하반기 출하를 예상하고 있는 HBM4까지 전문가들은 2027년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을 합치면 약 37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가치를 매겨본다면 두 회사를 합친 전체 규모가 약 3,5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난 2월 23일 기준으로 두 회사의 규모가 1,923조 원 정도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JP 모건에서는 2027년에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전자가 그리고 30%가 넘는 비중을 SK 하이닉스가 차지할 거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기업들이 받고 있는 평가는 여전히 낮은 편에 머물러 있는데요. 2026년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지표인 PER 지표를 보면요. 엔비디아는 약 24배, TSMC는 약 21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약 8배, SK 하이닉스는 5배 수준에 머물러 있죠.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사업 구조도 다르고 시장이 바라보는 성장 기대도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국내 코스피 시장 전체를 담은 ETF, 미국의 특정 섹터를 담은 ETF, 그리고 채권에 더해 안정성을 높은 ETF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섹터의 흐름도 순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는 ETF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베모 카페에 오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라개미님이 직접 쓰시는 월 적립식 시트부터 월배당 ETF 155종을 정리한 구글 시트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이베모 카페에서 유용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ETF 아는 누나 배당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